2교시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뒤에 8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억장치의 액세스 방법에 이어서 시스템 구성 방법들 중에서 MIMD 구조로 다중 프로세서 1교시 때 공유 기억과 이제 분산 기억 말씀을 드렸고, 2교시에서는 상호 연결 구조, 공유 기억과 그 다음에 분산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노드들을 상호 연결하는 토러스라든지 하이퍼큐브, 메쉬 형태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앞전에 공유버스와 다중버스는 말씀을 드렸었죠. 공유버스는 말 그대로 하나의 버스, 시스템 버스로 여러 개의 노드들이 공유하는 거고,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지역버스와 를 별도로 둬서 시스템 버스를 이제 글로벌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이제 크로스바 스위치를 이제 왼쪽에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크로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교차료를 이제 크로스라 그러죠. 그래서 크로스라는 게가 이제 서로 겹쳐 있는, 바가 겹쳐 있다라는 얘기니까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선들을 바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서로 겹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P라는 게 프로세서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M이라는 건 메모리죠. 기본적으로 고성능을 위해서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크로스바 스위치는 이렇게 이제 각각의 버스를 이렇게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이렇게 크로스바 형태로, 격자 형태로 다 연결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세서나 메모리가 생길 때마다 다 모든 프로세서나 메모리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스위칭 소자를 뒤에다 두고, P1이 M1으로 접근하는 건지 M2로 접근하는지를 결정하는 이제 스위칭 소자. 이제 어느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오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스위칭 소자로 결정을 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복잡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 번째로 쓰이는 구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IN. MIN이 멀티 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저기 앞에 있는 M하고 I하고 N을 이제 따서 다단계, 멀티 스테이지라는 게 다단계 이런 얘기예요. 인터커넥션하는 게 상호 연결하는 거죠. 네트워크. 다단계로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다양한 다단계의 형태로 이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도는 이제 버스보다는 약간 이제 복잡하고, 크로스바 스위치보다는 약간 덜 복잡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오메가, 이제 우리 라틴어의 오메가 형태의 이제 문자랑 비슷하다 그래서 또 오메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입력단이 프로세서라고 보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출력단까지 가는데 단계 0, 1, 2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요것 중에 어떤 하나의 메모리를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접근하지 않는 메모리는 그냥 바이패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단 0에 있는 프로세서가 뭐 6번의 출력단에 있는 거를 연결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바이패스를 하고 6으로 이렇게 L이라는 메모리를 접속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바이패스하고 L에 있는 메모리를 다시 가져오는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파란색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파란색이 1번의 입력단이 7번에 있는 출력단으로 연결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H라는 메모리를 접속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B라는 단계에서 B라는 메모리는 바이패스하고 H까지만 가겠죠. H에서 메모리를 접속해서 내용을 가져와서 입력단으로 다시 보내주는 형태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L을 접속한다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프로세서와 그 메모리의 구조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패스 이제 그 모드를 써서 가는 길만 이제 그 제공을 해주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걸 그 다 연결할 필요가 없이 효율적으로 그 설계를 해서 메모리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게 이제 다단계 이제 상호 연결망 구조예요. 그래서 버스보다는 이제 그 덜 복잡하면서 조금 복잡하지만 버스보다는 복잡하지만 왼쪽에 있는 모든 걸 연결한 크로스바 스위치보다는 이제 간략히죠. 그러고 이제 시간도 버스보다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성능에서 분산기억 장치를 이제 좀 볼게요. 분산기억 장치에서 사실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메쉬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퍼큐브와 토러스 구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책에는 이제 소결합 구조와 밀결합 구조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소결합이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좀 이제 어렵지만 루즐리하다라는 게 좀 이제 그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느슨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작을 소자인데 결합이 아주 밀접하게 안 돼 있다. 이거의 반대말은 타이틀리죠. 밀결합, 밀접하게 서로 연결돼 있는. 이제 분산기억 장치는 소결합 구조의 대표적인 예예요. 서로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노드들 간에는 소결합으로 되어 있다. 밀결합으로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분산 시스템의 그 구조는 앞에서 지역 버스를 이제 안에서 제어기가 그 안에 프로세서와 지역 그 기억 장치들을 별도로 각각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제어기들 사이에는 시스템 버스 가운데 글로벌 버스로 메인 공유 그 기억 장치를 상호 접촉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소결합 구조, 각각에 대해서는 소결합 구조가 분산 기억 장치 시스템의 그 대표적인 예이고, 두 번째가 그 말이에요. 이제 각각의 그 소결합 구조의 객체 유닛들이 각각의 자기의 이제 그 기억 장치, 이걸 이제 로컬 메모리, 전체를 공유하는 게 이제 글로벌 메모리죠. 로컬 메모리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분산 기억 장치의 시스템들은 기억 장치를 지역 기억 장치에서 먼저 이제 뒤져보고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시스템 버스로 올라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분산적으로 이제 프로세싱을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세서 간의 통신은 로컬 버스에서 메시지 전송 방식을 쓰고 이제 요 전체적인 요런 게 하나의 노드와 또 다른 이제 이렇게 구성된 것들 간에는 상호 연결망 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각각의 그 지역 버스에서 프로세서들이 이용하는 그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우리 공유 기억 장치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합은 좀 감소가 되죠. 그 앞에 있는 다른 그 구조적인 시스템보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 각각의 지역적인 그 프로세싱에서 글로벌한 메모리까지 가는데 지연 시간이 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요 전역 공유 기억 장치로 가는 그 시간까지 오래 걸리고 구체적으로 요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다른 분산 장치까지의 공유 기억 장치까지 가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분산 장치들을
것들을 하나의 노드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프로세싱이라든지 그 어떤 지역 메모리도 각각의 노드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다음 설명하고자 하는 그 분산 기억 장치 시스템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이 분산 기억 장치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이 분산 기억 장치의 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분산 기억 장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그때 그 여러 가지 성능 파라메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의의 하나의 노드, 하나의 그 어떤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어떤 임의의 다른 분산 시스템까지 가는 그 지연 시간, 또는 이제 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링크를 이제 건너서 가느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단위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성능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지름이라는 성능 판단의 어떤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설명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다이애미터라고 그래요. 다이애미터는 우리 그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을 AD여 쓰고, 반지름의 2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름이죠, 지름. 그래서 네트워크 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분산 처리 시스템들을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들 간의 거리, 즉 링크의 개수, 로드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성능이 가장 안 좋은 그 어떤 시간, 노드에서 노드까지 가는데 그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맥시멈으로 걸리는 노드들 간의 그 송신 시간이라든지 노드의 개수, 링크의 개수,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분산 처리 시스템 설계에서 그 판단할 수 있는 성능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판단 기준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계한 거는 네트워크 다이아미터가 10인데, 요거를 이렇게 바꿨더니 네트워크 다이아미터가 7로 감소가 됐다. 이제 감소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감소돼야.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성능 파라메타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 네트워크 다이아미터만 가지고 판단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산 기억 장치 시스템의 다른 성능 평가 요인들보다 요 네트워크 다이아미터를 얼마나 짧게 설계하느냐가 그 분산 기억 장치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고성능으로 가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를 많이 둬야 되는데, 얘를 직렬로 이제 일렬로 할 수도 있고 병렬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지역 버스가 분리해서 분산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클러스터로 묶어서 할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기억 장치 시스템에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지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설계를 하는 분산 기억 장치 시스템을 제시하느냐가 핵심적인 성능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각각의 노드를 분산 처리 유닛이라고 봐도 되고, 프로세서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분산 처리할 때 이렇게 선형으로 연결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고, 동그라미가 노드고, 0에서부터 n-1까지. 이게 이제 네트워크 다이아미터가 n개죠, n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달링 구조, 그러니까 링 구조인데, 이게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돼요. 이게 세 가지만 이제 그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요 노드들을 연결할 때 동그라미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0이 이제 컴퓨터고, 8번이 프린터면, 이렇게 다른 15에서 1로 이렇게 거쳐서 프린터로 가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0에서 8번까지 이메일을 보낸다, 카톡을 보낸다, 아니면
뭐 그 메시지를 보낸다, 채팅을 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는 컴퓨터고 선은 말 그대로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16개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연결하는 구조죠.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 동그라미는 노드 컴퓨터다, 링크 선은 링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링 구조가 D가 2인 코달링인데 D가 2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0에서 나가는 게 15번, 1번 두 개죠. 자, 1에서 보면 1에서 나가는 게 0하고 2죠. 물론 들어오는 것도 0에서 2에서 들어오고 2도 1하고 3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드 컴퓨터로 보더라도 연결된 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D는 2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코달링에서 D가 2인 형태. 자, 똑같은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D가 3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동그라미에서 나가는 선이 3개라는 얘기예요. 0에서 나가는 선이 15번, 13번, 1번 3개가 있죠. 1번에서 나가는 게 0에서 그 다음에 2에서 4, 3개가 있어요. 어떠한 노드를, 어떠한 컴퓨터를 보더라도 다 3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코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어떻게 연결하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이제 임의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 위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4인 경우는 4개예요. 그렇죠? 0에서 보면 15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거죠. 4개를. 그러니까 D가 4이다라는 얘기는 모든 노드에서 4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노드에서 나머지 다른 노드를 다 연결하면 이제 메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한다는 거는 그게 가장 빠른 구조가 되겠죠. 노드에서 노드까지 가는데 시간이 제일 적게 걸려요. 하지만 선을 다 연결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가 2인 경우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0에서 9번까지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 때 동그라미 개수가 작은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0에서 9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또는 이제 D가 2인 경우는 0에서 13번, 12번, 9번 이렇게 이제 4번 만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D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D 링에서 코달 값, D라 그래요. D. 임의의 노드에서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선의 수. 이걸 이제 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코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뭐 그 피아노나 뭐 이런 그 뭐죠? 그 바이올린 같은 선 있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코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링 구조에서 코달 값이 모든 노드에서 송신되는 또는 수신되는 연결된 선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코달. 책에서도 이제 요 세 가지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 구조는 여러분 나무 생각하면 돼요. 나무에 이제 뒤집어 놓은 건데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가 가고 가지에서 또 자그마한 가지가 날아가고 이러는 거죠. 나뭇잎이 맨 밑에 있는 게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서 이제 맨 오른쪽에 가는 걸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요 자기 계층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 데는 빨리 가지만 저쪽 그 극단적으로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컴퓨터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있는 컴퓨터로 가려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노드까지 가야 돼요. 가서 내려와야 되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링 구조보다 물론 이제 링이 이제 요 코달 값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속도가 느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용하고 속도나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 노드라는 거는 뭐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요 선의 개수가 이제 어쨌든 비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이 많이 연결되면 빨라요. 그렇죠?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냐가 그 속도와 비용의 그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우리가 네트워크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요 노드들의 트래픽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트래픽이 오가는 데는 이제 뭐 트리 구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시 구조로 하고 뭐 많이 없는 거는 뭐 리니어하게 하고
그죠? 코달 값을 작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구조들이 혼합돼서 사용돼요. 그래서 뭐 그 어떤 획일적으로 다 트리, 다 코달이 3인 뭐 이런 거 아니면 다 리니어 하나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트래픽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좀 이제 많이 이제 트래픽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 메쉬로 묶어주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고속도로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도로를 이제 많이 뚫어줘야 되고,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데 가서 도로를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교차로 막 만드는 그런 데는 없죠. 대도시가 그런 교차로도 많고, 이제 이렇게 농촌으로 갈수록 이제 일직선 도로가 많은 것처럼, 우리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도 노드와 노드들 사이의 트래픽, 이제 도로에서는 차량의 수가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분산 처리 시스템, 특히 분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 분산 처리에 관여되어 있는 노드들 간의 연결 구조를 잘 설계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상호 연결망 구조를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 메시 구조를 이제 쓰고 토러스나 하이퍼큐브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요 메시는 말 그대로 요 노드들 간에 다 격자 형태로 연결을 하는 거고, 토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격자 형태의 메시와 링 형태를 합한 거예요. 링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죠. 링 형태로. 그래서 이제 메시보다 더 복잡하지만 빨리 할 수 있다. 이제 토러스라는 게 이제 이러한 어떤 모양의 이제 꽃무늬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토러스라는 구조가 메시 구조와 링 구조를 합한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하이퍼큐브는 이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좀 3차원적으로 좀 이제 개념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서는 나가는 어떤 선의 개수가 3개지만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을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형으로 하거나 메쉬로 하는 것보다 선의 개수를 적게 사용하면서 가는 노드의 수, 또 다이아미터 값을 적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요즘 또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큐브. 그래서 이제 큐브라는 게 이러한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하이퍼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모서리가 이게 꼭지점, 그렇죠? 변에 넣는 게 아니라 꼭지점에 이제 넣는다. 그래서 하이퍼큐브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 어떤 큐브라는 거가 기본적인 거죠. 큐브라는 형태가. 큐브라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다양한 입체 형태로 또 연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노드를 다 연결하는 게 제일 빠르죠. 하지만 비용 때문에 또는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차가 안 다니는데 횡단보도 교차로 많이 만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즉 통신과 수신 측이 트래픽이 많은 곳, 이런 경우는 좀 돈이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메시 형태로 좀 가고, 한 중간 정도 트래픽인 경우 좀 여러 가지 링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서로 간에 트래픽이 거의 없다. 그러면 선형으로 연결해서 싸게 좀 이제 처리를 하고 비용을 적게 들여서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 이런 여러 개의 분산 처리 시스템들을 멀티 스테이지로 인터커넥션 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데이터 통신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우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데 이제 와서 데이터들을 통신하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전화 통신망도 그렇고,
뭐 그 다양한 좀 뭐 망도 그렇고 또 네트워크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설계할 때 TV 네트워크는 뭐 워낙에 뭐 간단한 거니까 한데 그 전화망과 인터넷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설계할 때 초창기에 사람들이 메쉬 형태와 토러스와 링과 그 다음에 뭐 하이퍼큐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기본적인 그 배경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그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상호 연결망 구조를 미리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게 데이터 통신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노드를 컴퓨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 각각의 전화기나 각각의 교환기나 뭐 이동통신에서의 기지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컴퓨터니까. 그럴 때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다 여기서 얻어서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통신의 네트워크 설계하는 방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메시라든지 링이라든지 스타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설계하는 방법은 다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